엠킴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5분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연간 정책 리트릿이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렸습니다.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 리트릿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2022년 다시 그들이 하원을 되찾게 될 것에 대해 기대하며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소식의 기사를 담은 폴리티코 플레이북에는 지난 3일간 열렸던 공화당 정책 리트릿에서 있었던 일들과 회의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기사에 따르면 하원 소수당 리더인 케빈 맥카티는 사설 프레젠테이션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분야별 타스크포스와 체어를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와 경제 부분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하원 의원인 패트릭 맥헨리, 그리고 빅테크 검열 관련 부서에는 캐티 로저스, 그리고 중국 관련 부서에는 이와 같이 텍사스의 마이클 맥컬 의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미국 정치에 있어서 공화당의 미래와 또 공화당을 이끌어 나갈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도 했으며, 대표적으로 미네소타의 하원 의원인 톰 에머는 2022년 다시 공화당이 하원을 되찾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이번 공화당 정책 리트릿에서는 좌측으로 편향된 주류 언론과 미디어를 공화당과 보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으며, 단연 공화당의 가장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와이오밍의 하원 의원이자 전형적인 라이노, 즉 무늬만 공화당으로 알려진 리즈 체이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든 1월 6일 의사당 사건을 지지했던 사람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인정받아선 안 된다라고 말하며 아주 간접적으로 트럼프와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성명을 통해서 리즈 체이니는 와이오밍 여론조사에서 이미 아주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점점 정치인으로서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녀가 이길 길은 이미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도 점점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그녀를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리트릿에 참석한 케빈 맥카티 의원 또한 리즈 체이니 의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말을 아꼈으며, 물론 이에 대해 주류 언론에서는 케빈 맥카티 의원이 리즈 체이니 의원이 의회에 남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하며 공화당 내 분열과 긴장감이 감도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언론이라고 알려진 폴리티코 플레이북, 즉 오늘의 기사에서 묘사된 리트릿 보고에 따르면 이번 공화당 리트릿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하원을 되찾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디어에 대항하여 힘을 뭉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이든을 탄핵하겠다고 외쳤던 용기 있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은 어제 그녀의 트위터에 2018년 하원이 패배한 이유는 많은 의원들이 트럼프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원 리트릿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하지 않은 것은 그때와 똑같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역사상 얼마나 많은 투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웃긴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며 이번 올랜도에서 열린 공화당 리트릿에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트럼프가 직접 초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공화당 하원 의원이 연간 정책 미팅에서 만나 2022년과 2024년 다시 하원을 되찾을 것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할 동안 미 상원에서도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어젠다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모습이 최근 보여져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상원을 다시 공화당 다수로 만들어 차지하고 싶어하는 공화당 상원의 유력 후보들이 선거운동 첫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종의 러닝메이트로 삼고 전략을 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흥미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유력 후보들의 이러한 모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공화당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모금도 많이 받고 있는 주요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더 힐 기사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라바마 주에서는 은퇴하는 리차드 셸비 상원 의원을 대체하는 자리에 현재 알라바마의 하원 의원인 모 브룩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한한 지지를 받으며 상원 후보 출마에 나섰으며, 미주리주에서는 에릭 크라이튼스 전 주지사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옹호하겠다고 팍스뉴스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주리주의 법무장관인 에릭 슈밋은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고 다시 그것을 되찾기 위해 나도 함께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트럼프의 어젠다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도 전 재무장관인 조시 만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10번 이상 언급하며 트럼프를 중심으로 미 공화당이 뭉쳐야 함을 다시 한번 내포했습니다. 이렇게 하원과 상원 모두 앞으로 다가올 2022년과 2024년 공화당의 입지와 승리 전략에 대해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어제 엠킴의 5분 뉴스에서 다루었던 미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화로 인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레드스테이트 지역이 앞으로 조금 더 우세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아리조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 사기 재검표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현재 아리조나에서는 아리조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합법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 2020년 선거에 대한 투표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 재검표를 멈추기 위해 무려 100명이 넘는 변호사를 아리조나로 보내서 공화당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리조나와 다른 많은 주들에서 패배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성명에서 트럼프는 이 재검표는 좌우측 모두에게 치우칠 수 없도록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이 아리조나주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대규모로 패배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재검표에 대해 이렇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아리조나주의 입법부가 그들의 비헌법적인 선거 관련 요구를 하나도 승인하지 않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와 우리 미국의 국민들은 모두 화가 나 있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없다면 우리는 나라를 잃은 것입니다. 이 감사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재검표를 방해하려고 하는 민주당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만약 공화당이 연방 하원의 다수당이 다시 될 경우 조 바이든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주의 데빈 누네즈 의원의 의견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빈 누네즈 캘리포니아 의원은 바이든 일가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또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를 불법으로 도청했었던 민주당의 스캔들을 언급하며 만약 2022년 공화당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면 트럼프를 두 번이나 이유 없이 탄핵하려고 했던 민주당에 대한 공화당의 복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바뀌게 될 정치 지형과 또 미 의회 상원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연합되는 움직임을 점점 보이고 있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물론 무늬만 공화당인 라이노 의원들이 아직도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또 여론조사 등을 미뤄보아 앞으로 공화당이 점점 우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또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엠킴TV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국 정치와 사회 이슈에 관련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